네, 반갑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밤 9시 10분이 지났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매매 동향을 한번 열어놔 봤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은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의외로 좀 많이 샀네요. 자, 이것만 놓고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장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내일도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이런 행보하지 않을까, 관망하지 않을까, 내일까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행보를 만약에 한다면요, 이제 종목별로 오르는 종목이 있을 테고 또 종목별로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께서 종목을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요, 그동안에 좀 많이, 요 최근에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많이 좋았던 종목, 5G 관련주라든지, 또는 알스포트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에 시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알스포트. 자,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좋았는데요. 이 알스포트도 이제는 조금 꺾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최근에 올랐던 SFA 반도체라는 종목도 지금 하락의 각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조심하시고요.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21선이, 자, 보시면요. 자, SFA 반도체는 오랜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네요. 이미 2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요. 11선, 5일선도 가파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락의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거죠. 자,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자,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도가 들어왔고요. 오늘 외국인이 그동안에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좀 또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요. 자, 지금은 글쎄요. 미리 섣불리 우리가 저점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도요,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가지만, 이 올라가는 탄력이 죽고 나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탄력도가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주가가 올라가지 더 이상 못하고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보하다가 갑자기 꺾이게 돼 있거든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2% 빠질 때 이런 종목 막 9%, 1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 나갔던 이런 알스포트나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 또 5G 통신 장비주들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런 종목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분간은요. 자, 이런 종목도 아직도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0선까지는 와줘야 됩니다. SFA 반도체는.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 2,700원 정도 봤었지만, 그 2,700원 근처 올 때 제가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일단 2,700원이 지지되는지를 제가 보려고 했는데,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께 제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관망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요.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자, 역시 주봉상으로도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지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봉이요. 완전히 고점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주봉상으로 이제 좀 꺾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장 요 기준선 자리요. 2480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락이 열려 있을 것 같고, 요 자리에서는 좀 멈출 것 같습니다. 2480원. 에서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실 분들은 2480 정도에는 저점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데, 2480 하고요. 그 다음에 201선이 있는 2336원. 요 자리 정도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하면 안 됩니다.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던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식이라는 게 한번 시세를 이제 우상향으로 뻗어서 내기 시작하면 보통 최소 2, 3개월 정도 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땐 끝없이 올라가는데 그 종목들이 절대 한 방에 바로 안 무너집니다. 갈듯갈듯 하면서 옆으로 이제 서서히 각도가 올라가면서 각도가 좀 이제 점점 들어 누우면서 고점에서 행보하다가 이제 천정형 고점이 놓으면서 끊기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제 단기 고점이 나왔고 요 자리 한번 보시죠. 지금 쌍고점 보이시죠? 요 자리와 요 자리요. 자, 쌍고점을 찍었습니다. 당분간은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은요.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FA 반도체는요. 자, 그리고 알스포트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길게 행보를 오랫동안 했죠. 그러다가 이 종목도 이격이 엄청나게 주봉상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요, 못 갑니다. 올라가도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하락이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보조 지표도 예전부터 이 종목은 가열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요즘 언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하시고 이 종목은 매수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그다음 오늘 유비크스 홀딩스라는 종목도 오늘 9% 정도 현재 빠졌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죠.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퍼가 100이 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요,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미 고점이 나왔고요. 바닥권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한 5, 6천짜리가 거의 뭐 5만 3천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9배, 10배까지 갔죠. 자, 이 종목은 이제 고점입니다. 자, 보조지표 한번 같이 볼까요? 역시 엄청나게 주봉상. 이게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요. 자,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서 3만원, 제가 3만 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요. 이 자리까지는 제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38,000원인가 7,000원 할 때는 31,000원을 설마 내려오겠나라는 뭐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은 요 31,000원, 3만원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한번 지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3750원에서 31,000원 정도 요 자리는 일단 지지는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나서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그 반등의 세기는 이제는 탄력이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31,000원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글쎄요, 저는 뭐 많이 올라가 봤자 이제는 4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차트상으로는요, 일단은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1,000원에서 3만원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셨다가 단기적으로 매매는 가능할 듯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 주봉을 들어놨는데, 이 종목 주봉 한번 보시죠. 이격이 엄청납니다. 이 종목 이격이요. 엄청납니다. 자, 이 종목은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요. 자, 그리고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서요. 이제 막 빠져나오고 있거든, 주봉상이요. 자, 이 종목은 3만원에서 31,000원 정도의 단기 매수는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외국인이 좀 샀더라고요. 물론 뭐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이 10만 주를 샀는데요. 자, 10만 주를 샀죠, 외국인이. 이 외국인은 자기들이, 세력들이 팔기 위해서 뭐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이 사면 개인들 다 좋아하니까요. 자, 이미 차트상으로는 추세가 이제는 꺾였습니다. 자, 3만원이나 31,000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시장의 주도주는 일본 반도체 규제 관련주가 저는 이 시장의 여전히 주도주라고 봅니다. 이미 주도주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G 통신 장비주나 SFA 반도체나 알스포트 같은 이런 종목은 이제는 완전히 꺾였고요. 새로운 주도주가 바로 저는 일본 반도체 규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이 동진 세미캠도 주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얼핏 차트만 봐도요. 자, 요 하나의 큰 파동이 보이시죠? 물론 여기 자잘한 소파동이 또 하나씩 열려 있어도 이게 3파동이 끝나고 여기서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 다시 올라갔는데요.
또 좀 더 크게 보면 여기 하나의 파동이 될 수 있죠. 요 자리가요. 하나, 아이고. 자, 하나, 둘. 자, 여기 요 자리 저점에서 요 고점까지 요 폭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3파 상승이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 이미 여기 자리가 3파 상승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조정이 들어오는데 오늘 조정이 들어왔죠 이미. 자, 이 종목 어디까지 조정이 올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5일선 보이시죠? 5일선이 이제 내일은 좀 더 올라갈 텐데요. 오늘은 5일선이 얼마입니까? 14,640원. 내일 정도 되면 한 15,0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고점이 얼마죠? 14,350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요, 한 15,000원 근처 오면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듯 한데, 그 자리까지 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5,000원 근처 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모으셔가지고요. 한 번 더 마지막 파동 시세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현재 이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규제 관련주입니다. 소재주들이에요. 자, 뭐니 해도 지금은 후성이 대장입니다. 후성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를 만약에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신다면요. 저는 다른 종목보다도 이 후성을 여러분께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가장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 후성을 제가 선택을 하냐면요. 후성은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이미 시험 생산을 거의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제품에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뭐 기대감이 있지만 이 종목은 실제로 이 제품이 이 삼성전자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한골 탈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삼성전자라는 신규 거래처가 만들어진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회사는 이미 물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일단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후성.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때 우선 저기 고점들 보이시죠? 이 종목은 요번 사태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분간 이 종목은 몇 년간은 이 고점에 갈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종목이 엄청나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고점을 오늘 뚫었습니다. 장중에요. 종가상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이 거래 한번 보시죠. 거래량을. 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다 깜빡했습니다. 여기 이 거래량보다도 이 3주 동안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 보시죠.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시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고점은 뚫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규제 관련주가 이 시장의 주도 테마인 거는 맞고요. 그 중에서도 후성이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중장기로도 가져갈 만하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박스권의 폭만큼, 제가 좀 더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자, 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이 박스권의 폭만큼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요. 자, 요 박스권 보이시죠? 이 박스권의 폭만큼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어제 요 말씀을 제가 깜빡했어요. 문제는 이 회사가 이 엄청난 거래를 가지고 이 짜잘한 밑에 있는 요 작은 거래량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커다란 거래를 가지고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이제는 12,000원 정도가, 아니 11,000원 정도가 이제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 요 자리는 바로 한 방에 뛰어넘은 것 같고요. 11,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당분간 한 15,000원, 최대 15,000원까지 장중 고점 보시면서 좀 매매를, 단타 매매도 가능하지 않나. 거래가 많이 터져 있으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15,000원을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한 15,000원 정도까지 장중 고점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종가상으로는 저는 한 14,000원 정도까지를 단기적으로는 최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종가상으로 14,000, 장중에는 15,000 근처까지도 한번 터치하고 오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고점이 얼마였었냐면요. 오늘 고점이 13,650원입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제시하다기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체크하고 있는 고점이 14,000원 부근인데
오늘 고가가 그거 언제까지 왔거든요. 자, 당분간은 요 자리를 바로 뚫고 가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은 당분간 조금 눌림목을 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장 이제는 멈추지 않는 급행열차처럼 이제는 계속 뻗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요 자리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저쯤에 매수하셔서 홀딩 하셔도 되고요. 또 일정 비율은 단타도 치면서 홀딩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 종목은 관심을 좀 가지셔도 이제는 될 듯 합니다. 후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게 보면 15,000원도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요. 자, 후성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후성은 올랐는데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종목도 좀 조정이 들어오면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한데, 이 종목도 역시 거래량이 3주 동안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단지 후성하고 이 종목의 차이점은, 후성은 직접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이 일단 시험 생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엄청난 차이죠. 자, 동진 세미컴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거래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탄력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JW 홀딩스가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를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 뭐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주가가 이제 시장이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 놓으면, 이제는 그때는 전 제약 바이오주를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악재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미 먼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가격이 많이 이미 빠졌고요. 또 실적 시즌이 지금 이제 발표 중인데, 대략 한 7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실적이 한참 이제 중간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7월 말부터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만약에 시장이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는요, 종목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포토에 제약 바이오주는 하나 정도는 넣어 두시는 게 괜찮지 않나. 가격이 이미 많이 빠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넘어가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요. 또 이 제약 바이오주가 우리 지수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신 장비, 5G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주가 뭔가 체인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5G 관련주들이, 또는 뭐 비메모리, 뭐 SFA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R스포트 종목 같은 종목이 이제 꺾이면서요, 지금은 일본 규제 관련 반도체 소재주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 종목들도 이미 어느 정도 중턱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밑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뭔가가 생성이 될 텐데,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포트에. 그래서 지금은 진입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을 때, 그때 제약 바이오주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가 좀 포트에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기습적으로 JW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뉴스에 보면 췌장암 조기 진단 기술 세계 첫 특허, 이래서 유럽에 특허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미 다른 나라에도 특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유럽 특허를 받고 이제 미국 특허를 받으려고 할 텐데, 나쁘지 않죠, 뉴스는요. 물론 뭐 아주 새로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종목,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도 좀 관심을 이제는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JW 홀딩스도 보시면, 자, 이 18,770원을 고점을 찍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흘러내렸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빠질 만큼 빠졌고, 최근에 엄청나게 행보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미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다질 만큼 다졌다라고 보는 거겠죠. 오늘 급등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JW 홀딩스는 단타도 내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대신 무리하게 들어가서 매매를 잘못하시면 또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많이 가도 한 8,370원 정도 요 이상은 뚫고 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눌림목이 들어오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JW 홀딩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 기계 뭐 이런 종목들 기계 관련주들도 보시면 예전 같지가 않죠. 윗꼬리가 오늘도 이 종목이 강하게 15% 이상 올랐다가요 20%까지 갔죠. 결국은 긴 꼬리를 달고 내렸습니다. 에너지가 예전 같지가 좀 않죠. 그 차트 한번 열어보면 하천 기계도 보시면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주봉을 열어놨는데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엄청나게 좀 벌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SFA 반도체 같은 그만큼 이게 벌어져 있죠. 못 갑니다. 이 종목은요. 자, 이제는 이런 종목들 조심 좀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제는요. 자, 이런 종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장중 단타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 규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나 또는 뭐 공작 기계 관련주들 또 지금 제가 유니온 머티리얼은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라 지난번에 제가 2,770원을 말씀드렸는데 이날요. 자, 2,780원을 저점을 찍고 올랐습니다. 오늘 무려 3,16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원래 당초에는 한 3,300원 정도를 최대 목표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3,300원까지는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그 근처까지라도. 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런 기계 관련주, 공작기계 관련주는요 장중 단타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니까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은 차트가 제가 지난번에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여기 거래량들이 최근에 좀 많이 터졌죠. 뭐 피토류 뭐 이래 해서 뭐 터지기도 하고요. 자,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도 많이 터지고 해서 제가 관심은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공작 기계 관련주로 좀 시세가 조금 나왔죠. 다른 뭐 하천 기계에 비해서 탄력도는 좀 떨어집니다만은요. 어쨌든 자, 우선은 이런 종목은 좀 단타로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림텍이라는 종목도 보면 최근에 참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이요. 7,110원을 저점을 찍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자, 매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소개 우선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하나, 둘, 셋. 주봉상에 5파동이 완료가 됐고요. 13,150원을 고점을 해서 지금 쭉 빠지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왜? 각도가 5일선이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요. 11선도 끊겨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데, 요 라인, 처음에 출발했던 라인 정도까지 많이 온다면, 요 저점이 7,110원인데, 그 정도 가격이 한 번 더 온다면, 좀 저점 매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만, 아직은, 7,950원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죠. 자, 일단 관심 종목에 좀 넣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미리.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은 제가 차트가 계속 좀 며칠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깜빡깜빡 잊어먹는데요. 영상 올리기 전에는 뭐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면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고 지나가 버리는데, 자, 이 종목도 하나, 둘, 셋. 파동상으로는 일단 완료가 됐지만요. 쭉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린 이후에 다시 세우고 나서는 잘 안 빠지죠. 이 종목. 지금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줌 인터넷. 일단 관심권에 두시고 이 종목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아주 좋거나 나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밋밋합니다. 이거는 아마 주포가 개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차트가 살아있으니까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줌 인터넷입니다. SKC 코롱 PI 오늘 좀 빠졌죠. 자, 이 종목도 동진 세미캠처럼 좀 탄력이 떨어졌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보는데 좀 기다려보죠. 우선은 뭐 5일선, 11선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도 오지는 않았고요. 또 만약에 더 빠지면 이 21선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21선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선이 3187원인데 현재까지는요. 어쨌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기존에 3, 4개월 전에 주도주들이 이제 꺾이고요. 5G 관련주는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조심하시고요. 서진 시스템은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서진 시스템이 5.88% 빠졌네요. 제가 요즘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좀 관심이 좀 없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종목도 이익이 좀 많이 벌어지긴 했죠. 자, 많이 벌어졌는데 하나, 둘. 자, 좀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은 저는 25,000원에서 30,000원 박스권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죠. 자, 여기서 저점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분위기죠. 이렇게 저점이요. 자,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다음 저점은 대략 예상을 한다면 26,270원 정도, 26,300원 정도가 되는데, 좀 기다려 보시죠. 일단 보조지표는 오늘 드디어 이 종목은 주봉상으로는 이미 좀 꺾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5G 관련주는 일봉도 좀 꺾였고요. 5G 관련주는 당분간은 저는 관망하고 있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자는 좀 관망을 하시죠. 자, 지금은 5G 관련주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SFA 반도체, 알스포트 이런 종목들 관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일본 규제 관련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에 후승을 뺀 나머지 종목들은 좀 이제는 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후승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좀 관망하고 계시면서 어느 지점까지 하락을 하고 자리를 잡는지를 좀 보시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바닥을 찍으면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 많이 빠진 자 그런 종목들 좀 공부를 좀 하셔서 체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 주에는 뭐 5월 18일날 이벤트가 있고 5월 21일날 일본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 지금 뭐 뉴스플로우에 보면 아마도 일본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특사가 일본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사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면 또 지수가 급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저는 바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또 협상이 잘못돼서 진짜 2, 3개월 일본이 계속 진짜 작정하고 3개월 이상 끌고 가버리면 그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작살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당장 그 특사가 날아간다는 뉴스가 뜨면 너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우리는 그 점에 미리 좀 선침해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일단은 제 생각에 7월 21일이 참여연 선거니까요. 일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 아침에 그때쯤 한번 단기적으로 좀 매수 시점을 한번 좀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